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 2009년부터 14년 넘게 연간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이를 낳지 않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꼽힙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의 6.28배에 달합니다. Allora, in Italia il tasso di natalità è molto basso, è fra i più bassi d'Europa, questo per tanti problemi, tra cui il costo della vita. Fare un figlio qui è molto costoso.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장애물로 꼽힙니다. 이탈리아의 집값은 6년 새 42%나 올랐습니다. 35제곱미터, 1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주거비는 35세 미만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높습니다. I prezzi delle case sono attualmente in aumento, sì, almeno nella città di Roma. Quest'anno rispetto agli anni precedenti dove siamo stati influenzati dalla pandemia c'è una ripresa.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은 결혼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2건 남짓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l problema è, ripeto, è sicuramente da un punto di vista economico è molto difficile e poi da un punto di vista proprio di interazioni sociali, insomma, è abbastanza complicato trovare una ragazza che magari 양육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치우친 점도 출산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여성은 79.1%에 이르지만 남성은 20.9%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주로 엄마에게 쏠리다 보니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50세 미만 여성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탈리아 여성 고용률은 52.6%로 유럽연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클라우디아 올리베티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모두 현저하게 낮은 특이한 배경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결국 저출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처럼 조부모님들이 집 근처에 사셔서 엄마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이제 제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엄마들이 1, 2년 정도는 집에서 아이를 케어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그때쯤 경력이 단절돼요.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대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출산을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로 삼은 이탈리아. 세금 면제 등 파격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직장과 가족이 양립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개선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